우리 교재는 449페이지로 갈 겁니다. 자, 개발금융 파트로 나왔는데 개발업자가 그러니까 공급자 금융 방식입니다. 공급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공부를 할 건데 거기 교재는 일단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까? 여기는 그 작년에 단일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단일 문제 가능성은 없습니다. 3월 달에 그 소개를 한번 드릴 거고요. 일단은 책은 덜 넘겨서 3장을 넘기시면 454페이지로 갑니다. 454페이지 가시면 네모 3번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나와요. 여기 이제 해마다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영어 단어 좀 보고 갈게요. 타이틀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리얼 에스테이트는 부동산이고요. 인베스트먼트는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트러스트는 S를 붙여서 신탁이라고 하는데 그게 풀어 이야기하면 RE 두 문자 따가지고요. RE IT S 붙여가지고 그냥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리츠 회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업 시간에 리츠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시험장에는 리츠 회사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등장하는 거니까 편의상 용어는 알고 가시면 되고요. 관련 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있고요. 투자 회사법에 의해서 설립 운용되고 투자 회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들은 상위 법률인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도 물어봤어요. 관련 법률은 뭐고요? 투자회사법이고 적용받지 않으면 어떤 법이다?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투자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일반인도 이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이 됩니다. 회사를 만들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쓰실 건 없고 책에다 확인해 드릴 거니까 누구 인가 받아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회사를 만들 때는 자본금이 필요할 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기 설립한다고 합니다. 회사를 만드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발기인이 모여서 자본금을 댑니다. 그래서 발기 설립 자본금은 5억 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숫자는 뒤에서 보러 갈 건데 자 미리 말씀드리면 모집 설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처음부터 모아서 회사를 만드는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회사 발기인들이 모여서 먼저 자본금을 댄다는 얘기입니다. 설립 자본금이 5억이라 했으니까요. 이렇게 일리를 종대로 돈 많아 보이시네. 1억씩 되시면 돼요. 5분이서 1억씩 되시면 뭐가 된다? 발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기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모집 설립이 아니고 뭐다? 발기 설립을 한다. 회사를 만들기 위한 자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미돈 가지고는 영업 활동을 못 하는 거고요.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한 최저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즉 사업을 하기 위한 최저 자본금은 70억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65억이잖아요. 그럼 65억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 일반인에게 회사를 오픈시켜서 자본금을 공개 모집하라는 얘기예요. 공개 모집하라는 표현을 줄여가지고 공모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공모, 일반인 대상으로 회사를 오픈시키고 주식 발행해서 공모하는 건데 사모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럼 사모 방식은 뭘까요? 사모님들 대상으로 아닙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인이에요. 기관 투자자 특정인 대상으로 하면 사모도 가능합니다. 공모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사모도 가능. 오픈시켜서 그러니까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본금을 끌어오라는 얘기입니다. 따져볼게요. 그러면 70억이면 회사가 자본금이 사실은 큰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부동산 사업을 하기는 좀 제한사항이 있어서 영업인가나 등록 이후에 다른 방법도 가능해요. 외부에서 차입도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또 시험에 물어봤고요.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을 회사채라고 표현하죠.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기업들이 발행하면 회사채.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는 사채도 발행할 수 있고 저는 돈은 없어요. 대신 부동산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현물로도 출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본금을 뗄 때 부동산 권리 등으로 되는 걸 뭐라고 한다?
현물로 자본금을 대서 주식을 배정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써드린 것들은 전부 다 영업인가나 등록 이후에, 그러니까 70억 이후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딱 기억을 하고 할 것은 70억까지는 전부 다 현찰 방식이에요. 발기 설립 자본금 얼마? 5. 그러니까 다시 설립할 때 현물로 될 수 있다. 이게 작년에 물어본 겁니다. 결국 나왔어요. 그러니까 5억 70억까지 전부 다 뭘로 한다? 현찰 방식에 하고 70억 이후에는 차입할 수도 있고 사채도 발행할 수 있고 못도 할 수 있다. 현물로 자본금을 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이름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요. 주식회사 예를 들면 강남 리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호에다가 리츠라는 걸 붙여가지고 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회사를 오픈하는 거죠. 이제 투자자를 모집을 합니다. 투자자에게 저희에게 돈 좀 대시라고 이제 꼬시는 거죠. 그럼 투자자가 그러면 자본금을 댔어요. 그럼 반대급부 돈 맡긴 증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정기 예금 가입하면 뭐 줘요? 통장. 펀드 가입하면 뭐 줘요? 수익증권을 통장식으로 줍니다. 그러면 주식회사니까요.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줘요. 그럼 투자자는 이 회사에 뭐가 된다? 주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0억 자본금 이외에 더 많은 자본 조달을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돈 끌어서 부동산에 뭐 한다는 얘기?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투자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울 건 아니고요. 부동산 개발 사업도 가능하고 취득, 운영, 처분 이게 기본 표현이잖아요. 부동산 관련 증권, 임대차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 등으로 투자 운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법률에서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자산 운용을 대출에는 할 수가 없어요. 보험사는 돈을 모아다가 대출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죠. 대출로 여러분이 운용을 하잖아요. 안 해봐서 모르겠다. 여러분이 내는 건 보험료라고 하고 그럼 보험금 받죠. 그럼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식, 채권, 대출 등에 투자 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투자회사는 대출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돈을 빌려올 수는 있어요. 잘 봐야 돼요. 돈을 빌려올 수 있는데 빌린 돈을 대출로 운용할 수는 없더라. 요걸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있으면 수익을 주주에게 현금 배당하거나 그러니까 금전 배당하거나 현물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기업들은 배당을 주식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투자회사는 주식 배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당금을 줄 때 삼성전자는 현금이 아닌 뭘로도 줄 수 있다. 주식으로 줄 수 있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 배당은 안 됩니다. 전부 다 뭘로 줘라? 현금이나 현물로 배당한다는 얘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돈만 맡겨놓고 이 주식에 뭘 얻을 수 있어요?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겠다. 주식에 투자하면 낮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매매 차익이 형성할 수도 있고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 게 아니죠. 직접 투자는 뭡니까? 여러분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거 그러니까 취득, 운영, 처분한 걸 뭐라고 하고 직접 투자라고 쓰고 그러면 이렇게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간접 투자다라고 합니다. 용어를 정의라는 거니까 부동산을 내가 사서 팔아서 하는 것은 뭐라고 하고 직접 투자하고 이렇게 유가증권 투자하는 거 뭐라고 한다. 간접 투자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에 투자한 건 뭐다. 간접 투자 수단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직접 투자보다 간접 투자가 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부동산을 직접 투자할 때는 부동산이 현금화가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 팔기가 어렵다. 또 나왔습니다. 황금성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은 증권시장의 주식을 얘는 상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용어들이 튀어나오네요. 상장이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시장에 올려놔서 거래되도록 하는 것을 상장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상장 기업이죠.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식회사 현대카드는 상장 기업이 아닙니다.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대카드 주식을 가지고 있어봤자 매매가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돈이 필요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 다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간접 투자하는 것이 황금성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늘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이 아니고 무슨 투자다? 간접 투자하고 되고 황금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 회사를 편의상 일반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합니다. 그럼 시험장 일반이라고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 용어를 구분하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는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를 또 만나게 됩니다. 이 회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일반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고요. 그럼 다시 일반 부동산 투자 회사는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어요. 실체 회사로 설립할 수도 있고 명목 회사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실체 회사는 뭘까요? 회사에 실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점 외에 지점도 있고 거기서 근무하는 상근 임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실체가 있으니까 자산 운용을 직접 한다고 해요. 투자 운용을 해서 이 회사의 명칭을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읽는다고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다. 스스로 투자 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사 내에는 부동산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는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을 들어봤죠.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용어를 이제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합니다. 29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산 운용 전문 인력 펀드 매니저 말하는 건데 누굽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입니다.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로 경력 5년 이상이 되면 자기관리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가 있다. 5인 이상을 상근으로 두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떤 회사로? 실체회사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회사는 부도가 안 나면 존속기한이 영속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명목회사라는 말 한번 들어보긴 했어요. 우리가 명목이 지난주에 뭐 SPC 한번 들어봤잖아요. 명목회사는 무슨 말이다? 서류상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로도 회사를 설립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에 그러니까 본점만 있고요. 회사가 이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이. 자, 그러니까 본점에 지점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상근 임직원 있을까 없을까요? 종이 회사예요. 그럼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맡긴다고 해서 이 회사의 명칭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합니다. 위탁이 무슨 말이에요?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자산의 투자 운용을 맡길 거냐면 외부에 별도 기관이 있어요. 별도의 자산관리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산관리 회사가 또 뭡니까 하면 그대로 읽어볼게요. 위탁관리 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 운용을 위탁받아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수행하는 회사인데 되게 그 신탁 회사들이 많이 합니다. 한국자산신탁, 생보부동산 신탁, KB부동산 신탁 들어보긴 했을 겁니다. 들어보긴 했을 건데 내 인생과 무관해 보여서 다 지나쳐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뭔지를 묻지는 않습니다.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니까 되게 신탁 회사가 어떤 일을 한다? 자산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회사도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있어요. 전문 인력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위탁관리에서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허용한 이유는 뭘까요? 실체로 만드는 것보다는 종이로 만드는 것이 절차가 좀 용이할 수 있죠. 활성화 시켜보라고 명목회사를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의 존속기한이 영원하진 않아요. 목적만 달성되면 그 이익을 배분하고 청산하게 됩니다. 대개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론 시간에 전형적인 보유기간 몇 년이라 했죠? 5년, 대개 5년, 7년 동안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청산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존속기한은 영원한 게 아니고 한시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